안녕하세요. 여주대학교 의료재활학과 김도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재활의학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계속 이제 뭐 진단과 평가라는 챕터 2 슬라이드가 이제 계속 보이긴 하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죠?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 대략 3주간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5주차고요. 3, 4, 5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근골격계에 대한 진단평가를 어떻게 하고, 신경계에 대한 진단평가를 어떻게 하고, 영상진단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고, 보행 분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지난주에 봤다고 하면, 오늘은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비정상적인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정기적 진단과 장애 진단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 2주차 때부터 근육 뼈대계, 그 다음에 신경계, 그 다음에 영상 진단, 그리고 보행 평가, 정기 진단, 그리고 장애 진단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2, 3, 4주차 때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이 이제 5주차 마지막 비정상 보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정상적인 보행 패턴은 반드시 숙지를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비정상 보행 패턴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좀 될 겁니다. 뭐 일단 크게 카테고리는 6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6가지 플러스 알파로 제가 좀 더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헤미플레이지 게이트, 그 다음에 아탁시 게이트, 그 다음에 뭐 안탈러지 게이트, 파킨슨 보행, 그 다음에 뭐 스테페이지 게이트, 뭐 웨딩 게이트, 뭐 시저스 게이트 등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있고요. 그거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관절 운동에 이제 제한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힘들죠? 힘들어도 조금만 우리 참고 버텨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글하고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에 대해서 순서는 좀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올바르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들어갈 건 다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우리 비정상 보행 패턴 중에서 첫 번째는 통증성 보행입니다. 안탈직 게이트 안탈직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통증이 발생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누가 거기 건드려도 싫고, 그죠? 막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최대한 움직이기 싫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보행을 하고자 하는데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움직이는데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특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골반이라든지 엉덩관절이라든지 무릎관절이라든지 발목 또는 발의 손상으로 인해서 보통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요게 중요하죠. 그죠? 환측 다리의 디딤기가 건측의 디딤기보다 짧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발 접질렀어요. 그 발 접질러 가지고 만약에 내가 오른발이 접질렀다. 그럼 오른발 여러분들 디디고 싶나요? 안 디디고 싶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정상보행 패턴에서 이제 흔들기와 디딤기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발을 디디려고 하는 오른발을 만약에 오른발을 땡과 동시에 다시 그 오른발이 닿기까지를 우리는 디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디딤기가 최대한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걷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걸 이제 좀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환측 다리의 디딤기가 건측 다리의 디딤기보다 짧다라는 거. 통증성 보행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화운동 불능보행이 있습니다. 안타식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환자의 감각이 둔하거나 근육에 협응작용의 결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이 오늘 느리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 과제를 좀 확인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제 말이 너무 빨라서 0.8배속 뭐 이렇게 느리게 재생을 해놓고 뭐 공부를 한다, 또 뭐 반복해서 다시 듣는다 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사실 처음 개설해봤어요. 사실 처음 개설했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면 이제 조회수를 저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반드시 요거 보면 아, 교수님이 다 지켜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뭐 만약에 뭐 영상난 필요 없고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면 굳이 유튜브 영상까지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회수도 다 확인을 하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좋아요도 눌러줬더라고요. 그 학생 좋아요. 고마워요. 뭐 그렇다고 나한테 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죠. 힘 나죠. 그죠? 힘이 납니다. 영상을 만들었을 때. 뭐 저도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뭐 물론 대면을 못 하기는 하지만 그거와 비슷한, 또는 오히려 더 강의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힘이 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빠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최대한 이제 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또 다시 빨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단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들을 이해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조화운동 불능보행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감각이 둔하거나 근육의 협응작용이 떨어졌을 때 같이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뭐 어떠한 A라는 근육이 작용을 할 때 B라는 근육이 이제 협동근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뭐 C라는 근육이 기랑근으로 대안근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한 협응작용들이 이제 결여가 되는 경우에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서 이제 조화불능보행이 나타나고요. 자, 균형 잡기가 힘들고 지지면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가 동영상을 보여주겠지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손해성 조화운동 불능 환자는 비틀거리면서 걷고 움직임이 과도하게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비정상 보행 패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비정상 보행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알아야 되는 보행들만, 비정상 보행 패턴들만 제가 이번 강의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상보행 패턴을 배웠던 이유는 정상보행 패턴을 알고 있으면 비정상보행 패턴을 알기가 쉽습니다. 왜? 정상적인 거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비정상이에요. 그죠? 기준점을 그렇게 잡아가야겠죠. 그죠? 세상에 있는 비정상 보행 패턴이 워낙 많으니,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그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정의 내리기보다 정상 보행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아이들을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의를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정상운동 보행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정상 보행 패턴도 오늘 제가 강의해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편마비성 보행이 있어요. 편마비성.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환자는 마비된 다리를 앞쪽, 가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걷게 되고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편, 그 다음에 발목관절의 이제 발바닥 굽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보행 양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죠, 그죠? 편마비라는 게 한쪽만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한쪽이 어디예요? 오른쪽이거나 왼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준이 사지털 플랜이에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전부 다 마비가 되든 왼쪽이 전부 다 마비가 되든 그런 식으로 한쪽만 마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요거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됐어요. 왼쪽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경계 환자분들 중에서 한 80%는 이 보행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과장을 하면 거의 한 95%예요. 이제 뭐 제가 80%라고 얘기했던 건 겸손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 뇌졸중 환자분들은 다 이런 보행 패턴을 가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파킨슨 보행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는 힘들지만 특징이 명확해요. 환자의 몸통, 그리고 무릎 관절의 굽힘 상태가 난 상태에서 보행을 시행하게 되고요. 발을 끌거나 짧고 빠른 걸음입니다. 요거 이제 보통 특징으로 많이 나옵니다. 발을 끌거나 짧고 빠른 걸음이다 라는 거. 걸을 때 환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멈추지 못하는 듯이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자기 보행 속도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시겠죠?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임상에서 볼 일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특징이 이제 도드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 같은 경우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발처진 보행이 있습니다. 발처진 보행은 스테페이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발목 관절 뒤굽힘근의 약화나 마비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발가락이 땅에 질질 끌리지 않도록 환자는 무릎을 높게 들어올리면서 걷는 보행입니다. 발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플란터 플렉션,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굽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발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 늘어뜨린 상태로 계속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래 걸을 때 어때요? 발을 딱 들었다가 밑에 뭐 턱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불규칙한 마찰면에 뭐 건들리지 않게 발을 살짝 들어주죠, 그죠? 들었다가 뒤꿈치부터 내딛고 하는데,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질질 끌리다가 보니까 그거를 발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무릎을 높게 들어 올리면서 보상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보행 패턴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볼 보행은 이제 가위보행입니다. 가위보행. 자, 얘는 근육이 중요해요. 엉덩관절, 모음근의 경련성 마비입니다. 자, 시저스 게이트 하면은 바로 엉덩관절, 모음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양무릎이 서로 끌어당겨지게 되면서 힘들게 다리를 부딪히듯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보행을 한다. 서로 부딪히죠, 그죠? 모음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웨딩 게이트, 오리보행입니다. 오리가 어떻게 걷나요? 어떻게 걷어요? 오리 뒤뚱뒤뚱이죠, 그죠? 뒤뚱뒤뚱. 자, 여러분들도 뒤뚱뒤뚱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근육입니다. 자, 두 개가 대칭이 되죠? 가위보행하고 오리보행의 원인이 대칭이 됩니다. 그 대칭되는 근육입니다. 그죠? 모음근에 문제가 있어서 경련성 마비가 나타나면 시저스 게이트, 그 다음에 엉덩관절 벌림근이 만약에 약화되게 되면 웨딩 게이트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딤기 동안 이 근육들에 의해서 제공되던 안정성의 상실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자, 엉덩관절 벌림근 자체가 우리가 아직 솔직히 기능해부학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 골반의 안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기능해부학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트렌델렌버그라고 이제 나오고 우리 좀 이따 이제 재활의학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만 엉덩관절 벌림근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골반의 안정성. 왜? 여러분들 보행을 할 때 발을 딱 디디죠. 디디고 난 다음에 이 엉덩관절 벌림근이 약하게 되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오른발을 디디면 오른쪽으로 싹 밀려버리게 됩니다. 엉덩이 부분이. 그죠? 그걸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벌림근인데 그 벌림근이 약화됐을 때는 뒤뚱뒤뚱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환자는 딛고 있는 다리 위로 무게중심을 유지시키기 위해 몸통을 가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결국 가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옆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으로 보면 요래요. 편마비보행, 가위보행, 파킨슨보행, 개상보행, 오리보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헤미플레이직 게이트입니다. 반신마비 걸음이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어디가 불편해 보이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자세하고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다르게 보이나요? 그쵸. 다들 보이죠? 여기 오른손, 왼발, 오른발, 미안해요. 오른손, 오른다리입니다. 자,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편마비는 한쪽만 나타난다. 그래서 한쪽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오른쪽 손, 오른쪽 다리, 이쪽이 마비가 오거나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왼쪽 뇌를 손상당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왼쪽 뇌에 손상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보통요, 손상측 다리를 바깥으로 돌리거나 얘가 이제 질질 끌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뭐 보상작용으로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발처진 보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이제 들어서 이제 보상작용을 하는 거지만 보통 얘들 이제 헤미플레이직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발을 쭉 편 상태에서 발끝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한번 걸어보세요. 질질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오른다리를 만약에 손상당했다고 하면 오른다리를 한번 쑥 옆으로 이제 회전시켜가지고 한번 디뎌보세요. 그럼 발 끌리는 부분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리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까 그랬듯이 손상 측의 흔들기 시간이 길어진다. 즉, 디딤기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디딤 초기에 발끝이나 발바닥이 닿게 되어 무릎이 지나치게 펴지게 되기도 합니다. 됐죠? 보시면 요렇고요. 사실 이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자료를 올릴 때 전부 다 PDF로 올렸었죠. PDF로 올려서 여러분들 뭐 강의 자료를 프린트하거나 아니면은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이제 넘겨보기가 굉장히 좀 편한 걸 생각을 해서 계속 PDF로 보내드렸는데 요번에는 제가 그냥 PPT로 올려드릴 거예요. 뭐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PPT로 웬만하면 올릴 겁니다. 그 이유가 요런 사진 있죠, 그죠? 요런 사진 제가 뭐 슬라이드 때마다 얘기를 해주겠지만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마우스를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이제 딱 갖다 대게 되면 옆에 동영상이 나오는 게 뜰 거예요. 이렇게
요 영상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보행이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실제로 직접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요 영상을 꼭 한번 클릭해가지고 요 아저씨가 그 해밀플레이즈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걷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제가 PPT를 올렸는데도 영상이 나오지 않거나 뭐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요 부분입니다. 요 제목을 입력하시면 이 보행이 어떤 것들에 유튜브를 살펴보시면 요거를 이제 제목으로 쳐요. 그러면 요런 보행 패턴들이 쭉 나올 겁니다. 아, 요런 보행 패턴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 영상이 솔직히 제일 깔끔하기는 해요. 근데 요 영상이 만약에 요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저한테 막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대면 수업 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뭐 그때까지 난 못 기다리겠다. 그럼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이용을 하시고 요 제목을 치면 나오니까 이용을 하시고 그래도 혹시나 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유튜브에는 다 나옵니다. 그 유튜브에서 다 확인을 하시고 요 영상은 이제 못 볼 수도 있어요. 요 영상은 못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 영상을 웬만하면 먼저 보시고 없음 안 되면 안 되거나 또는 뭐 재생이 안 되거나 또 없으면 이제 유튜브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뭐 대면 수업하게 됐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다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PDF로 올렸던 게 뭐 여러분들 보기에도 좋은 것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 이게 저작권이 다 있어요. 뭐 출판사에도 저작권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PDF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작권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새거랑 차기 싫으시면 뭐 제 거는 괜찮아요. 제 거는 괜찮은데 출판사 거는 새거랑 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팔찌 차기 싫으면 그냥 강의 이해 용도로만 쓰시지 뭐 여러분들 뭐 자료 만들거나 이러면 뭐 반드시 출처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작권 위배가 돼서 은팔찌 찹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벌금을 물거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헤미플레이즈 게이트 패턴 중에서 썰컴덕션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썰컴덕션 게이트라는 게 있고 요 발이죠. 이분은 왼쪽 발이죠. 왼쪽 발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디디기 시작할 때 디디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휘돌렸다가 다시 들어오고 휘돌렸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헤미플레이즈 게이트랑 이제 조금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썰컴덕션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역시 밑에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안 나오게 되면 뭐 그때 나중에 같이 한번 보고 얘 역시 그 전까지 난 못 참겠다 하면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조성 걸음입니다. 아탁식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초신경이나 혈관장애로 인해서 감각이 둔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협응작용이 안 돼요. 보통 이제 손해성 운동실조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고요. 발을 넓게 벌리고 비틀거립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거리도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운동 감각 실조도 나타나고요. 발바닥으로 이제 지면을 때리듯이 놓거나 발을 쳐다보면서 계속 걷게 됩니다. 왜? 계속 불안하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지지면을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갑자기 움직이고 갑자기 멈추고 막 이러면서 뒤엉켜서 이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아탁식 게이트 여기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파킨슨 걸음이에요. 파킨슨 걸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독특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 사람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몸은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죠? 몸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굽힘 자세가 나타나고요. 발이 아주 짧고 가속걸음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발 뗄랑말랑 뗄랑말랑. 우리 뒤에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뗄랑말랑 뗄랑말랑 하다가 발 떼기 시작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걸음을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시작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두 팔은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서 협uk 운동을 하지 못하고요. 정상적인 연합 운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파킨슨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파킨슨 게이트예요. 뭐 파킨슨 게이트라고 쳐도 되고 뭐 페스티네이션 게이트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몸이 앞으로 이분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각도를 보면 그죠? 요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만큼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을 떼기가 어렵다가 점차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영상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행위상실증 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대뇌 이마엽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고요. 마치 발바닥이 지면을 꽉 뜯게 돼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게이트 자체가 속도가 잘 안 나고요. 꽝 하는 그 듯한 느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손상 부위를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행위상실증 걸음 같은 경우에는 대뇌 이마엽. 아까 전에 우리 아탁시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조성 보행 같은 경우에는 손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우리가 어차피 2학년 때 신경해부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미리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뇌와 손해의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보행 패턴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있어요. 그죠? 아파락시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휠체어에서 걸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위 보행입니다. 시저스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뭐 시저링, 시저스 다 상관없습니다. 뭐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위 보행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엉덩관절의 모음근이죠. 그쵸? 모음근이고 안쪽이 서로 무릎이 붓거나 끌리는 경우입니다. 그쵸? 뭐 양 다리의 마비걸음 보면 왜 시저스 게이트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있죠. 그쵸? 가위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저스 모양, 시저스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안쪽에서 심하게 잡아당겨요. 얘를. 미안해요. 다시.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쵸?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요. 그쵸? 그래서 내전근, 즉 모음근에서 나머지 아이들을 이렇게 요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빨간 선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저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엉덩관절의 모음근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요 시저링 뭐 시저스 게이트 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시저스 게이트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영상 여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발처짐 걸음인데 풋드랍 게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스텝페이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경뿔이나 말초신경 또는 이제 발목 관절 뒤굽힘근 손상으로 인해서 발처짐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초기 접촉 시에 발로 지면을 때리듯이 놓습니다. 툭! 여기 보이시죠? 미안요. 오늘 왜 이럴까요? 볼펜질을 못하네요. 여기 보이시죠? 툭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서 발을
쾅 내려놓듯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죠? 원래는 여러분들 사뿐 하면서 이제 뒤꿈치 닫고 앞꿈치 앞쪽에 있는 발가락 닫고 발가락 띄면서 다시 뒤꿈치 닫고 발 전체 딛고 발가락 떼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쿵 쿵 이렇게 던지듯이 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발가락이 지면에 끌리지 않기 위해 환자는 무릎 관절을 정상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흔들기에서는 발끝이 밑으로 처지게 돼서 발끝을 지면에 끌고 걷게 되면 이러한 걸음을 닭 모양 걸음, 그래서 스텝페이지 게이트, 뭐 푸트랍 게이트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동일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여기도 역시 뭐 푸트랍 게이트, 뭐 스텝페이지 게이트라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쳐보셔도 되고요. 영상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이제 특이 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절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이 뭐 운동 제한이 있을 때 뭐 통증성 걸음이라든지 관절 손상 걸음이라든지 뭐 엉덩관절 굽힘,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굽힘, 뭐 말발 걸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